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께 내 종목에 대한 해결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또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날씨도 굉장히 쌀쌀해졌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감기 걸리지 않게 모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인사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시작을 할까요? 주미영님 반갑습니다. 소중한 친구들 돈 걱정 없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그러게요. 지금 이 채팅창 또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돈 많이 벌어서 올해 특히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돈 걱정 없는 한 해 보냈으면 좋겠고요. 민돌님 반갑습니다. 쫄보님 오셨네요. 남극곰님 이름도 보이고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투게더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 진단 지금부터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종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시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할게요. 일진 하이솔루스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9만 원이고요. 비중을 100% 과감하게 실으셨습니다. 9만 원에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굉장히 따상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한 이후에 그 다음날 9만 8천 원 최고치 찍더니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8만 3,1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하고 나와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손절을 좀 염두에 두셔야죠. 손절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된다고 너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작년에 주식시장을 많이 망쳐놨다는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대형주들이 뭐 100%씩 가고 정말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런 대형주들 움직임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또 대형 IPO들 상장만 되면 따따상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은 늘 이제 순환매고 패션입니다. 돌고 도는 건데 비이상적인 시장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던 거죠. 올해는 거의 따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일진 하이솔루스의 이제 업황은 어렵지 않죠. 뭐 일진 그룹에서 돈 되는 거 띄어냈고 돈 되는 거 띄어서 상장시켰고 역시나 이제 수소 탱크와 저장 용기 쪽으로는 1인자고 우리 또 수소 넥소죠. 차죠. 넥소차인데 넥소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수소 탱크 쪽으로 또 저장 용기 쪽으로는 기술력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성장하겠죠. 성장할 텐데 결국은 시청자님의 이제 우리 문신님의 속도인 것 같거든요. 역시나 이제 급하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죠.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도고 손절을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포커싱을 좀 해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 유동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제 의무 보호 확약 물량이 중요한데 77%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6개월짜리 보유예수가 풀리니까 종폭 나가듯이. 그러면 안에서 결국은 단기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의 동태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은 좀 팔자세, 기관은 조금 사자세,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내일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자리긴 합니다. 반등 자리인데 이런 거는 뭐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네, 캔들 모양 봐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는 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예요. 어찌됐건 내일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죠. 기술적으로 음봉 뒤에, 적산봉 뒤에 뭐 양봉이 좀 뜨기를, 음선봉 뒤에 뜨기를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추정 실적인데 선행 PER을 거의 뭐 100배 수준입니다. 2차 전지나 수소 파트가 40배에서 50배인데 이미 다 끌어다가 썼다는 거죠.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등 시에 이제 트라이를 좀 보시려고 하시더라도 물량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9만 원에 100% 이건 누가 봐도 과합니다.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80%는 정말 시장이 나에게 복을 줬구나 생각하시고 물량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이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7만 8천 원을 지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나름의 기준이지만 7만 8천 원이 무너지면 무난하게 7만 원대 초반까지는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반등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8천 원을 손절 라인 뭐 조금 장중 흐름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보실 수 있겠죠. 7만 8천 원을 보시고 반등 시 9만 원에 비중 80% 청산 그리고 미련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9만 원 정도에서 이제 좀 뚫고 가면 제가 봤을 때 신고가 언저리인 뭐 9만 8천 원 내지는 9만 5천 원에 전량 매도하고 확실하게 지지대가 형성되는지를 좀 보고 재진입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따상 이후에 좀 100%를 과감하게 좀 치르셨는데 내일의 반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반등 시에는 조금 이 비중을 많이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80% 덜어내시고 20% 정도 유지입니다. 손절 라인도 7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조금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부분 좀 잘 대응을 하셔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행투가이드님이 오랜만에 민준쌤 운동하시는지 홀쭉해지셨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홀쭉해지셨나요? 살을 좀 빼셨나요? 네, 영원한 숙제인 다이너마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기 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윤수장 김시용님 안녕하세요 라는 댓글도 함께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45,000원,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요청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의 가격이 34,750원입니다. 45,000원 선에서 거래를 하셨으면 못해도 올해 4월 더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다 보니까 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살짝 조금 꺾여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은 보면 4월 달에 샀을 가능성보다는 거의 연초 내지는 작년도부터 사가지고 고생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은 그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가급적 홀딩스 회사, 지주회사 성격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솔브레인처럼 작년도 예상가 이제 9월 달에 기업 분할됐을 겁니다. 작년 7월 달이네요. 그때 기업 분할되는 시점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때 사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IT 소재 쪽이니까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IT 소재 기업들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월 중순 때 봐야 되는 자체는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ENF 테크놀로지도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이라든가 SK 머티리얼즈만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대신 반도체 장비 회사들 실적이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이제 솔브레인의 가치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가장 이 회사의 핵심 실적 자체는 펀드메탈 자체는 기업 분할된 솔브레인의 자산 가치가 반영되는 거니까 솔브레인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아마 2조 원대 정도 될 겁니다. 2조 한 6천억 정도 되나요? 지분 근데 이 회사가 31% 가지고 있어요. 2조 2천억이네요. 예, 그러면 이 회사 딱 계산해 보면 31%니까 6,600억. 6,600억이 썰브레인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의 몫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지금 썰브레인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거의 7천억이에요. 7천억이 뭐냐? PBR이 1배가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주회사 종목들이 PBR이 1배가 넘어간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 기업으로 따지면 코스피 기업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게다가 회사가 이제 썰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썰브레인 외에 비상장 자회사가 있으면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 비상장 뚜렷한 자회사가 없어요. 사모펀드의 형태의 투자 회사들이 지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거의 온전히 썰브레인의 주가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즉 썰브레인이 올라간 만큼 회사 지분이 30% 정도 되는 거니까 30% 정도의 지분 가치가 움직이는 주식인데 그럼 썰브레인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일단 썰브레인이 영업이익이 한 2천억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지주회사라는 것 자체는 홀딩스는 자회사와 가치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두 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쳐야 돼요. 두 개 회사 합치면 모회사 썰브레인이 2조 2천억, 그 다음에 썰브레인 홀딩스가 7천억이니까 약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그러면 3조 원인데 회사 영업이익이 썰브레인 영업이익이 얼마냐? 2천억대거든요. PR로 따지면 15배입니다. 그러면 대장주인 SK 머티리얼즈가 PR이 몇 배에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SK 머티리얼즈를 밸류를 추월해가지고 썰브레인이 갈 수가 없거든요. SK 머티리얼즈는 SK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회사고 또 아마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20배예요. 그러면 썰브레인 주가는 18배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종목은 맥시멈 주가 많이 빠졌지만은 실적이 좋게 한다 하더라도 SK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아. 근데 SK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많이 떴거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맥시멈 현재 기본적 분석상으로 썰브레인 주가 자체가 28만 원인데 20% 정도 언저리 많이 가봐요. 33만 원 정도 언저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썰브레인 홀딩스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셔야 돼요. 주가가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와도 이게 4만 5천 원대 이게 보시면 썰브레인을 샀었으면 이 정도 손실이 안 났어요. 보시면 이 가격이 썰브레인 홀딩스인데 보시게 되면 썰브레인 홀딩스 계속 지금 내려왔는데 썰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평균 가격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올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샀을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요. 솔브레인으로 주가를 따지면 28만 원대 정도 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보통주는 솔브레인은 28만 원 그대로인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사실 이 분은 지금 거의 30% 손실 났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식 매도 의견인데요. 매도 목표 가격은 최근에 주가 기술적으로 딱 올라가는 가격이 딱 36,800원, 37,000원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손절하시는 게 나아요. 뭐 이거 거의 1년 동안 거의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가지고 있어봐야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올라가면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반등시 매도인데 매도 목표 가격은 36,800원, 37,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가지고 있었던 종목, 제발 좀 반드시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으셨을 텐데 이보다는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위로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매도 의견 드렸고요. 매도 라인은 36,800원, 37,000원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서 민돌님이 박준현 운용형님 진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귀에 쏙쏙 정리가 좀 잘 되셨나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열공님 요즘 주식 너무 힘들어요. 저만 그럴까요? 하셨는데 아마 모두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럴 때 또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고 앞으로의 방향성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조철성님의 종목 이어갈 거고요.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31만 5천 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25% 가지고 계시네요. 셀트리온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지 최근엔 또 다시 한번 또 꺾여서 내려가고는 있는데요. 또 합병 이슈를 앞두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셀트리온 설명드릴 때 램시마, SC나 허즈마, 트럭시마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걸로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이제 레키로나 이거 이제 뭐 연구 개발하고 할 때 조금 올랐고 그 뒤로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뭐 램시마나 트럭시마, 허즈마 이걸로는 못 오른다는 거죠.
임상 실험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제가 알기로는 대장암 같은 경우 삼상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지금 호주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제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90개국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약들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문제는 이걸로 주가 반등은 안 나온다는 거죠. 다른 사유에서 주가 반등 요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늘 기준 가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우리 한보라 앵커님 말씀하셨던 합병 이슈겠죠. 작년부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작년부터 흘러나왔는데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총회를 하고 11월 1일로 이제 합병 그 날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뒤에 또 얼마만큼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멘텀이 죽지는 않았죠. 합병에 대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서정진 회장에 관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드는 게 좀 유리하다. 아니다. 뭐 셀트리온 홀딩스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만약에 이제 합병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합병 코멘트가 좀 나온다면 좋겠죠. 저는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합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레키노라주가 이제 유럽에 이제 나가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요즘 조금 수급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더라고요. 레키노라가 지금 10,000명이 투여 관계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차트모스 좀 보셔야 되겠는데 30만 원대 안착을 못했죠. 30만 원대 좀 안착을 해야지 추세가 좀 이어졌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 HLB 그룹이 좀 요새 히트작이 되다 보니까 HLB 그룹이 가면 셀트리온이 좀 못 가고 셀트리온이 좀 가면 또 HLB 그룹이 못 갑니다. HLB 그룹주가 지금 폐하마크가 내일 모레인데 거기서 리보세나림에 대한 권리 임상실험 결과를 구두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당분간은 HLB가 피날레를 좀 펼칠 것 같고 저는 일단 이거 보유입니다. 보유고요. 이제 셀트리온 분들도 상당히 강성 주주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합병에 관해서는 아마 분명히 패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는 가지 못한다. 합병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뭐 시장에 노출이 좀 되면서 노이즈가 나왔을 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리는 괜찮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31만 5천 원이면 조금 한 4월 정도는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한 단계 더 밑으로 조정받고 기간 행보. 나쁘지 않죠. 뭐 셀트리온 대형주고 이름 있는 네임드가 있으니까 저는 망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기대 수익률을 크게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이제 합병 이슈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여기죠 지금 박스권 상단을 착 넘어서 막 불이 붙을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서정진 회장밖에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겠다 아니면 셀트리온 홀딩스를 설립하겠다. 이슈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34만 원까지는 트라이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보유를 하시고요.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경구용 치료제가 뭐 조금 부각되고는 있지만 결국 코로나 치료제는 먹는 약으로 가야 되거든요. 타미플루처럼.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좀 장기 보유 하셔야죠. 11월 1일이니까 날짜 체크하시고 계속적으로 유스플로 체크하시고 최종 목표 주가 34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또 그때 가서 이 합병 이슈가 얼마만큼 부각이 되는지 보면서 또 다른 목표가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뭐 치료제 그리고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죠. 특히나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4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 흐름들 또 뉴스 계속해서 따라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성공열공님, 방금 전에 주식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종목이 바로 채택이 되셨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수산중공업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3,900원입니다. 비중은 10%. 부끄럽지만 북한 광물 수혜주라고 해서 추천 종목으로 매수했다라고 하십니다. 정치 인맥주인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최근에 이 정세균 관련주로 좀 같이 묶였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힘들죠. 힘들죠. 아마 우리 이 토마토에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한 그 건설 중장비 쪽이거든요. 특장차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광물 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 중장비가 필요하니까 남북 관련해 가지고 뭐 북한 광물 수혜주 쪽으로도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정세균 관련 테마 종목도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마 정세균 후보가 아마 3위 정도 하고 있죠 지금 했어요. 근데
대선 한다 1, 2 정도의 단기 매매 관점에서 설람 몰라도 3위, 4위 정도에 해당되는 테마 가지고는 전혀 관심 둬서는 안 되죠. 만약 저는 대선 관련 테마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조선 테마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정기적 또뭐 추천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더라도 단기 매매 관점 짧게 하시면 몰라도 정세균 관련 테마가 통하지가 않죠. 솔직히 말로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주가 자체가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시면 돼. 이제 8,000원대까지 주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3,000원이니까 8,000원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주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살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가 엄청 비싼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익도 거의 안 나는 회사고 회사가 지금 자본 총계가 1,100억이니까 부채도 140%니까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 1,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은 회사 내재 가치 측면을 본다면 딱 회사가 지금 발행 주식수가 5,300만 주니까 주당 딱 2,000원이에요. 시가총액 딱 1,000억짜리가 적당한데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이니까 7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즉 아직도 정치인 테마 플러스 북한 광물 자원과 관련된 재료가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광물 자원 가지고 매매한다 한다면 그 포스코 엠텍 가지고 매매해야 되겠죠. 이 종목이 펀드멘탈 단차, 이 종목이 핵심 종목이거든요. 포스코 엠텍이 잘 움직이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에버다임이라든가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샀다고 생각하시고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주가 빠져서 손실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 사셨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그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손실 안 보고 나오려고. 그냥 오늘 주가 빠져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를 본다 한다면 3,6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600원이면 3,900원대 사면 그렇게 최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으니까 큰 손실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손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8,000원, 9,000원대에서 사서 안 물렸고 최근에 사셨으니까 거기에 좀 유연을 하시고 아마 개인 투자가도 지금 5,000원대 내지는 7,000원대 엄청 물렸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보니까 5,0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대규모 많이 물렸는데 그걸 좀 유연을 삼으시고 일단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일단 약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펀드멘탈 측면의 주가는 비싼데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은 돌파하기 힘들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이 거의 3,600원대 정도 되거든요. 3,580원. 오늘 빠진 것 정도만큼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 가격대에서 손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 기본적 분석상으로 그냥 주가가 이 회사 보이면 딱 2,000원부터 올라왔어요. 그렇죠. 2,000원대가 적정입니다. 이게 파란 띠가 2,000원대, 2,000원 아래거든요. 회사가 적정 가격이에요. 그 이후로 회사가 펀드멘탈 자체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실적 자체도 오히려 더 안 좋아졌고. 네. 그래서 주가는 2,000원까지 결국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행히 반등 나왔다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인 3,600원 정도 언저리예요. 이렇게 나오면 적정 매도하시고 반면에 이거는 손절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저점이 3,050원인데 3,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좀 편치 않겠는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 시 3,600원 적정 매도하시고 3,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실 더 키우지 말고 최소화시키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좀 묶였고요. 이 테마주 가운데서도 힘이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대응보다는 지금 바로 손절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종목 올려주시자마자 다른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종목은 꼭 해주세요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TCK 살펴볼게요. 임준현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0만 원 매수가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80% 가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어서 자꾸만 떨어지네요.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본절까지 다시 기다릴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습니다. 소송이라는 좀 악재를 가지고 굉장히 강한 하락세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좀 손실폭도 꽤 큽니다. 어떡할까요? 기다릴까요? 기다리시면 안 되죠. 저는 이 회사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뭐 상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쪽인데 이쪽은 이제 점유율이 거의 80%거든요. 이제 인고 제품 중에 이제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링이 있습니다. 이제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 링 쪽 제품이 여기는 뭐 그래파이트 종류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유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흑연을 이용한 반도체 제품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술력이 좋아요. 그리고 PR이 이제 18배 정도인데 저는 뭐 실적 대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봐는 쪽이었는데 이거는 답을 내드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식하다 보면 늘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 뒤에서 날라온 돌인데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 영역도. 뭐 대응을 하고 미리 이제 접근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는 어렵죠. 소송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미리 조심하고 안 갈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주식 배당하면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소송의 이제 질인데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 뜯어보니까 일부가 청구가 기각되고 일부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좋지 않죠. 지금 이 소송을 했을 때 일부 청구가 성립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기각시켰다. 다 기각되면 좋을 건데 특허 우려가 상당히 크게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허 우려가 나왔을 때 반응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심리적 저항선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당연히 TCK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등법원 쪽 갈 것 같고요. 특허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 상고를 할 것 같은데 마지노선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비중을 보니까 80%.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타일의 차이인데 이래서 반대입니다. 반대. 흔히들 보게 되면 이제 비중 몰빵 많이 해가지고 매매 관점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나쁘다기보다도 성향의 문제인데 이렇게 뒤에서 날아온 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조건을 까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안 됩니다. 손절 타이밍을 이미 놓치셨죠. 10%만 빠졌을 때도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18%대 왜냐면 비중이 80%니까 손절 안 하셨어요. 진입하신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나무랄 데가 없죠. 해볼 만한 자리에서 했고 괜찮은 기업 택했고 반도체 IT 섹터 골랐고 좋은데 지금 결국은 손절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몰빵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99%는 저는 손절 잘 못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물론 이제 고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누구시죠? 임준현님하고 해야 될 일은 오늘 채택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손실을 줄일까? 반등의 여력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TCK는 100% 소송할 것 같고요. 지금 대법원까지 가보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저항도가 부딪히는 구간이 있겠죠. 그 구간이 손절 라인인 것 같습니다. 12만 5천 원인 것 같고요. 좀 적어두시고 오늘 13만 5천 원이니까 13만 5천 원에 손절 하나 12만 5천 원에 손절 하나 의미 없습니다. 2% 차이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2만 5천 원까지 버티시고요. 리바운드 때 이제 손실을 줄여야 돼요. 이미 데미지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리바운드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차곡차곡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차 리바운드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여기서 40%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 모습에서는 17만 원까지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12만 5천 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고 12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 15만 원대 40%를 손절을 하셔가지고 그 자금을 매매 관점으로 돌려서 빠르게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계속 녹놓고 있으면 기대 수익률 떨어지고 주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매매 못하고 투자나 매매를 못하게 되시니까 저는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본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세가 다 완벽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재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고요. 앞으로의 반등, 좀 호재성도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2만 5천 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체크하시고 15만 원까지 반등했을 경우에 비중 절반 정도 크게 덜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나는 손절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등등. 자, 여러분들 또 임준현님을 비롯해서 TCK로 좀 고생하신 분들은 오늘의 진단 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그리고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은 문기용 성공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 4만 5천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4%대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4만 6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진단 어떻게 하실까요, 운윤영님? 네,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제 태양광 회사로 볼 거냐, 이제 석유화학 회사를 볼 거냐, 이제 그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마 이분은 거의 이제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사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45,000원대에서 사셨다는 것 자체는 꽤 연초에 이전에 사셨잖아요. 연초 대체적으로 아마 상반기 때 사셔가지고 지금 물려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아마 2월달에 출범했으니까 작년도부터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 주목을 해서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제가 이제 그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을 살 거냐, 이제 OCI를 살 거냐. 작년도는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는 OCI 같은 게 폴리실리콘에서 샀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OCI 주가 좀 볼까요? OCI 주가가 지금 급등입니다. 제가 지난주 아침 시간에서 제가 OCI를 제가 아침 방송에 추천해 드렸는데 하나솔루션을 살 게 아니라 OCI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OCI는 지금 신고가 지금 거의 고점을 가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냐면 일단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회사지만은 실적 자체는 거의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현재 실적 자체는. 근데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상반기 때 석유화학 회사들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지금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현재 지금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확실하게 업황으로 따지면 실적이 피크아웃이 거의 확인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이라든가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화학 업종은 거의 고점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사업 부분 자체가 많지만은 태양광 사업 부분의 이익보다는 석유화학 부분, PVC를 중심으로 한 회사 가성소다라든가 그 제품인데 그쪽 자체가 실제 하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아까 OCI 주가 자체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톤당 6불대에서 지금 28불, 30불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4배 떴고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 제품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주가가 석유화학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금호석이라 주가 반등 나왔어요. 반등 나오면 이유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아이다라는 태풍이 블록버스터 태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보니까 역대 3번째로 강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뭐 피해 규모 자체가 역대 3번째 해당되는 뭐 100조 원이 넘어간다는 쪽인데 뭐 거의 뭐 휩쓸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같은 게 석유화학 공장도 셧다운 위험되고 그래서 공장 가동 차질로 인해 가지고 제품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주력 제품이 PVC와 가성소다 쪽 이게 이제 건자재 쪽이거든요. 네. GP17을 나갔으니까 건자재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주력 제품이 PVC라든가 가성소다 가격이 강세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반기 때 석유화학 제품이 강세를 보였던 것 자체는 텍사스 지역의 한파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 돼가지고 2개월, 3개월 동안 상장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 영향까지 간다면 지금 어려웠던 석유화학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태풍 자체가. 그래서 제품 가격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낙폭 과대화되어서 오늘 금호석이라든가 석유화학 업종들이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태양광 산업, 미국의 뭐 회사가 뭐 상업용이라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니까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솔루션을 살 거냐 OCI를 살 거냐 당연히 OCI예요. 지금도 했어요. 주가 떴지만 OCI 주가는 실제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쪽이니까. 근데 하나솔루션 얼마까지 가겠냐? 일단 실제 하향이니까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 딱 지금 46,000원 넘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청자의 매수한 가격대가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이 지금 매물측 집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45,000원, 48,000원 사이에. 여기가 가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재료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다른 화학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자체가 또 시장에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회사 실적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 자체가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45,000원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정도까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 가격대 매도하셔가지고 만약에 OCI 가격이 그 시점에서 15만 원 아래에 머물러 있는다 한다면 저는 OCI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OCI는 충분히 18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쪽입니다. 만약에 태양광을 산다 한다면 OCI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좋고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 부분이 시장 하향인데 태양광 부분 자체가 아직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솔루션 주가는 45,000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가격대에 손실 없이 일단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본전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OCI를 또 추천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MCNC
SMCNC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00원에 30%요. 네, SMCNC 5,500원에 30%.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M&A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거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뭐 카카오 인수설, 뭐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응 네네. 전략들 체크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전화 연결이 지금 돼 계신데 왜 안 파셨을까 좀 의구심이 남네요, 시청자님. 이거 분명 수익이 나셨을 텐데 5,500원이시면 금요일도 제가 보니까 6,2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13%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욕심을 좀 지금 과하게 부리신 게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면 지금 이 회사는 볼 것이 없는 회사입니다.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셨고 저는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 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대신 손절도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 SMCNS는 SM 엔터테인먼트 매각설 딱 이겁니다. 모멘텀이 지금 지분 넘긴다. 뭐 카카오에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로 지금 주가가 이만큼 솟아 올랐거든요. 여기는 원래 광고 대행업체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영상 콘텐츠 이런 거 제공하면서 광고 대행하는 쪽인데 실적 당연히 안 좋죠. 물론 이제 뭐 보복 소비라든지 소비 정상화가 되다 보면 좋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1분기에 적자, 2분기에 없고요.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5. 글쎄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인지 이거 의구심이 있고요. 부채 비율 190%.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이 돼 계시지만 냉혹하게 봤을 때 기본적 분석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쪽이죠. 실적이라든지 이 두 가지는 패스. 그럼 수급하고 모멘텀 한번 봐봐야 되겠죠. 모멘텀 일단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에 따른 주가가 선반영 됐느냐? 선반영이 다 되었다는 거죠. 상위 매밀도를 지금 21선에서 지금 추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진입은 잘 하셨어요. 잘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보시게 되면 지금 6,300원대 여기 매물대를 못 넘어갔거든요. 금요일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 12% 정도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로 더 솟지 않을까. 그러면 올라갔을 때 어느 이제 못 넘어가는 것 같으면 내려왔을 때 익절을 탁 좀 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이거 길게 가져가면 저는 무조건 필패라고 보는 쪽입니다. 밑에 하방 지지대도 4,300원대고 이격도 폭이 깊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과감하게 지금 추석 앞두고 있는데 내일 반등이 나올지 안 나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주관적인 분석으로는 모멘텀이 이미 다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수급이 보니까 투신 쪽에서 조금 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내일 수급에서 투신이 던진다 하면 5,000원대까지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먹었던 수익이 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손절을 못 하세요. 저는 손절 짧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손절 길게 잡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치가 5,000원인 것 같고요. 반등 시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6,000원 정도가 트라이 가격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000원대 매물대를 보시면 전혀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SMCNS에서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요. 반등식 목표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식 목표가 6,000원. 손절 라인 5,000원도 제가 봤을 땐 많은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5,200원으로 수정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SM엔터 매각이라는 이슈를 좀 보고 계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이 조금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도 지금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이고요. 손절 라인 5,200원 그리고 반등 시 6,000원 정도까지 그 라인 잘 체크하시면서 그 안에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네, 잘 대응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CNC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초코치파이님, SFA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3,300원이고요. 비중은 22% 가지고 있네요. 시간 투자를 좀 하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의견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5,000원, 36,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반등 흐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반등의 흐름을 타고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회사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 대표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IT 쪽에서 장비 쪽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사고는 사서는 안 되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결국 이제 예산은 SFA는 삼성 디스플레이 위주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거든요. 기타 이제 중화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수주를 하는 회사인데 결국은 이종목 투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모멘텀이에요. 근데 삼성이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안 합니다. 2년, 3년 전인가요? 13조 원인가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근데 그 13조 규모 자체가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투자예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살 때 반도체 장비를 사냐면 반도체는 해마다 아무리 투자 못해도 10조 원 이상 투자해요. 디스플레이는 5년 동안 13조 원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대형 패널까지 지금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쪽이고 삼성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소형 디스플레이 OLED 쪽에 투자는 거의 안 하는 쪽이니까 한다 하더라면 지금 대형 OLED 쪽에 TV용 OLED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계속 망설이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1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어요. 규모 자체도 크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것도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투자와 관련된 야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주성엔진이나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 올라가다 기대치가 컸었는데 1조 5천억밖에 투자를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회사가 장비 회사인데 2차 전지 쪽에 장비 쪽에 회사가 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재료 때문에 이때 주가가 잠깐 아마 연초에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미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쪽과 관련된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회사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이게 이 종목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대장주고 반도체 장비 종목 쪽의 대장주가 오니가 IPS 않습니까? 그렇죠? 두 종목을 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같은 밸류거든요. PR 12배입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 내년도는 무조건 좋거든요. 내년도는 불투명하게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종목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팔아가지고 오니가 IPS 쪽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빠르다고 봐요. 대한 쪽에. 뭐 다른 장비 종목도 있겠지만 같은 밸류로 간다면 업황의 전망치 자체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내년도에 투자가 전개되는 거지. 뭐 가급 쪽 뭐 오니가 IPS보다는 빈메모리 쪽에 투자와 관련된 종목이 더 유리하겠죠. 제가 뭐 테크윙이라든가 그런 종목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한다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작년도도 제가 이거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 투자하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좀 나 손해 안 보고 올라갈 매수 가격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쪽에 이제 했으면 바로 스위치 매매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시장의 비중이 22%냐. 이거 43,000원대 사서는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대, 3만 9천 원대 사가지고 4만 2, 3천 원에 팔아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하고 지금 이 종목하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 오니가 IPS 차트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예사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2016년도 이후에 주가가 4만 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천 원이에요. 그렇죠? 오니가 IPS 차트 볼까요? 오니가 IPS는 그래도 차트가 우상향이잖아요. 거의 있어요. 우상향이잖아요. 있어요. 2만 원대에서 주가가 4만 원이니까. 이 종목 계속 박스권에 머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시 매도하셔가지고 가급적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반도체 장비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든가 팔고 나오는 전략인데 뭐 기다리면 뭐 4만 3천 원까지 올 수 있겠지만 현재 3만 9천 원이니까 뭐 10%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의 10% 정도는 갈 수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마 4만 2,500원, 3천 정도에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딱 지금 4만 2천 원 정도가 기술적인 반등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FA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삼성 투자 규모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쪽으로는 규모가 작다는 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매도 타이밍 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봅니다. 계속 TV로만 신청하다가 종목 진단 올려보신다는 위현자님의 종목 이어갈게요. 잘 오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진단하겠습니다. 12만 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갖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꼭이요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의 종가가 11만 4천 원이네요. 앞으로의 진단,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 나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비중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을 택한 이유가 조금 의구심이 남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을 다 받았다.
오늘 조선의 수주 잔고가 상당히 전반기 때 좋았거든요. 작년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뭐 워낙 히트가 됐고요. 작년에는 수주율이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올해는 뭐 60%, 70% 삼성중공이 제일 높았는데 삼성중공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감자의 공산이 크다. 진짜 감자를 해버렸어요.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재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좀 달랐죠. 이야기가. 피날레를 했고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다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선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좀 어렵고요. 약간 조선이 갈 때 보면 철강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조선이 우리가 생각하실 때 여기는 성장주 아니고요. 여기는 가치주를 평가했을 때 저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주장하는 건 PBR 1배가 저항이 됐을 때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국조선행의 PBR 1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탄력이 줄었어요. 수주잔고 올라간데도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제 수주잔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누적잔고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도 이제 자회사인 삼호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있거든요. 목포에 있고 지금 울산에 있는데 여기도 또 LNG 수주를 7척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라서 저는 시청자님 단가가 너무 좋아요. 12만 원대니까 12만 500원 문제 없죠. 조선 쪽에 좀 비중 쪼개가지고 가져가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내년에 체크하셔야 될 게 성장주 쪽은 아니니까 계속 수주잔고 올라가는지 올해처럼 화랑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전반기 대비 올해 전반기하고 비슷한 수준인지 저는 뭐 충분히 리바운드도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까지는 단기도 리바운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뭐 갈수록 13만 원 보고 진입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13만 원 되면 지금 7%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 먹으려고 한국조선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7% 수익을 내려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것도 할 거면 한국조선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단기로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드리지 않고요. 단기 목표가 13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 괜찮습니다. 13만 원까지 단기 반등 가능하고요. 목표가 글로 잡으시고 수익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 길게 보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키워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진단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예, 버스코 인터내셔널 네. 매수가 22,200원에 네. 13%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2,200원에 13%.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이. 저번에 네. 제가 좀 얼초에 사가지고 네. 28,500원에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그때 한번 수익 그리고 타이밍을 이제 다시 놓치시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한번 좀 아쉬웠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급등을 하면서 수익권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수익을 볼 네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고요. 네네. 혹시 내일 아침이라도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추가 매수에 궁금하기도 대한 하고요.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와 함께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운용형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28,500원대 못 파셔가지고 상당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잘 팔고 나와야 되겠네요. 네, 매도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더 살려고 하시어요? 더 조금 사시려고? 더 사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여쭤봅니다. 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는 안 네.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쪽인데요. 이제 오늘 네.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네, 회사가 자동차 부품 수주를 받았잖아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회사가 본래 이제 포스코 그룹의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의 진출을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뭐 수소차라든가 포스코 그룹에.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부품 쪽에 아마 구동 모터와 관련된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가는. 요즘 시장 자체가 이런 게 다 통하거든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종목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가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회사가 그 1,450억 받은 것 자체가 이 회사한테 기업의 가치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건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 회사 연간 매출액이 30조 원입니다. 예? 시청자님, 예, 네네. 연간 매출액이 30조 원짜리예요. 그리고 이 회사 실적은 대부분 다 아마
미얀마 쪽에서 나오고 있는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수익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영업이익도 예사 4천억, 5천억이에요. 자, 오늘 그 자동차 부품 수주가 1,450억입니다. 자, 1,450억이 예사 전체 연간 매출액 30조 원 중에서 예사 이익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습니까? 전혀 기여 안 됩니다. 이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5천억이니까 예사가 1조 원 정도 수주를 자동차 부품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 현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이익률이 10%가 안 넘어가니까 거의 미약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재료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흥분해서 사는데 저는 따라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요즘 시장 자체가 또 이 종목이 대형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벼운 네. 중소형 종목들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이 3조 원짜리 주식이에요. 요즘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뭐 지난주에도 알다시피 애플카 모멘텀 관련 종목에서 LG전자 종목들이 위에서 윗골당을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주가 좀 그런 부분들 1,450억 정도 가지고 제가 보기 오늘 8% 올라간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네. 저는 비중이 몇 프로죠? 13%네요. 13%네요. 네. 비중이 이제 많지는 않은 쪽인데 저는 내일 팔아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내일 팔면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를 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 매도가를 얼마나 보면 좋겠습니까? 예? 매도가는 얼마를 보면 매도 목표 좋겠습니까? 가격 오늘 고점이 2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일 제가 보기 24,600원, 800원대가 고점 나올 거예요. 아, 예. 네. 예, 오늘 고점 돌파하면 갈 건데 현재로 봐서 제가 고점 돌파 현재 시장 여건을 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매일을 갖고 있으시면 이게 최근에 저점이 22,000원대거든요. 그렇죠? 20일 네. 22,500원대 이제 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 근처 오면 매도하셔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회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보다 충분히 26,000원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와 비슷한 LX 인터내셔널 관련 종목들 보면 주가가 엄청 쌉니다. 더 싸요. 같은 상사회사인 LX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PR이 7배 되는 수준인데 오늘 주가 뜬 걸 가면 이제 8배인데 LX 인터내셔널은 PR 4배예요. 4배입니다. 4배짜리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싼데 다른 이런 상사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가 오늘 1,400 수주 가까이고 조금만 기면 오늘 8% 정도 올랐다는 자체는 너무 과다하게 이 재료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내일 아마 24,800원, 25,000원 팔면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23,000원 아래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올 것 같아요. 뭐 예.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짧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청자님이 사지는 마세요. 짧은 그 단기 목표가 25,000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격 잊어버리시고, 그래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가져가셔도 돼요. 26,000원 기업 내용으로. 근데 우리 청자님이 내일 여유가 매도를 할지 있으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단기 목표는 27,000원, 8,000원이세요? 아니요. 장기 목표는 그 정도까지 갈 겁니다. 26,000원 정도까지는, 27,000원 정도까지는. 근데 단기적으로 요즘 시장 여건이 그러니까 네. 내일 사지는 마시고요. 최소한요. 네. 비중이 적으니까 조금 욕심 내셔도 되는데 가져가는 게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짧은 단기적인 관점이 본다면 24,800, 25,000원이 내 고점 나올 것 같고 팔고 나면 다시 23,000원 초반 정도에 재매수할 기회는 오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의 기회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한 진단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형님의 유튜브 공방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9월 8일 수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종목 우리 공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유튜브와 토마토 투자 클럽을 통해서 동시에 공개 방송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자체가 뭐 앞서가지도 못하고 빠지다는 그래도 박스권장입니다. 맞아요. 이런 장세에서 종목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주도 업종 내에서 종목을 좀 잡아야 되는 거니까 혼돈의 증시 주도주를 잡아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장 끝나고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유튜브와 그다음에 토마토 투자 클럽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어떤 주도주 잡아야 되는지 그 힌트 체크해 드리고요. 9월 8일 수요일 오후 4시 혼돈의 증시 주도주를 잡아라라는 내용으로 운영형님의 공방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투자의 신에서 오늘 운용영님의 이야기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포인트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